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을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또 올해 내도록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완전한 협상 타결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참 찌긋찌긋합니다. 자, 여튼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은 그 스몰 딜 합의가 됐다고도 하는데도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미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관련자들이 이렇게 발언하면 또 저렇게 발언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단기적으로 합의가 스몰 딜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요. 난동을 제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계속 홍콩 시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예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우리 한국은 FTA로 인해서 좀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 독일 상대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세트로 우리나라까지 말려 들어가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밝힐게 하면서 아직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홍콩 시위,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 투자자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 장기 투자자는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시장 수급적으로 봐도 조금 그래요.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어제네요. 금요일날 쭉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금요일 장중만 하더라도 보험 투신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금융투자 연기금 이쪽으로 시장 변동성에 베팅하는 세력들만 매수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저런 세력들은 추세를 형성하는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죠. 따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보면은 시장은 지금 한 단계 업 됐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2100포인트를 넘어섰고 게다가 2150포인트도 이렇게 살짝 걸쳐서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단기 투자 세력들이 사서 시장을 걷어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 며칠 전에 진단해 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장의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가 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종목들도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지금 현재 시장 단기 변동성에 목매지 말고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내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투자가 지금 현재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렇게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 또 연말에 또 배당도 안 받겠습니까? 일단 대형주도 괜찮은 상태고요. 중형주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형주도 괜찮고 여차하면 지금 날아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이번 주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고요. 기타계 연기금 이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잠시 들어오다가 지금 다시 나가고 있죠. 조금 안타깝긴 하죠. 자, 시장에서 보면은 오늘 이번 주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긴 했습니다.
지금 이 파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지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종목들 전부 다 살펴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종목들은 또 다음 주 보면 마감 시향에서 계속 달아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서 그래도 일단 이번 주는 시장에서 수급이 좋았던 이런 종목들만 살펴보는 선에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브레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수급을 잠시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 1분기 동안 75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평균 매수 단가는 74,57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도에 딱 요만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뜻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것이 지금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너무나 좋아요. 지금 주가가 76,6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들은 한 65,000원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로 추정이 되고요. 다른 세력들도 거의 한 6만원대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쫙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불리하죠. 괜히 불리한 게임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종목인데 조금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만약에 이 종목 들고 계시다면 그냥 계속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종목입니다. 자,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급이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7만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년 내도록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상태로 놔두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동차주는 정말로 성장주로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5G 통신주들도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것이 자동차가 통신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자동차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자동차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통신에 연결되면 일단 그 통신망이 다 깔리기 때문에 통신회사들 수익성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겠죠. 또 게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자동차 비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자동차 산업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더 커지는데 지금까지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자동차는 반으로 떨어지고 나머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서비스업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내에서도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막 단말기 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그 차 넘버가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고 통신에 연결돼서 이게 내 차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냥 하이패스까지 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차가 쑥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웬만한 기름 같은 경우도 그냥 기름만 넣으면 자동차에서 알아서 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금융 쪽으로도 굉장히 커지고 서비스업 쪽으로 굉장히 아마 커질 것이라 보면 자동차업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다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수급이 잠시 들어오긴 했지만 이래 되면 충분히 예전에 전고점이 얼마까지 갔냐면은요 쭉 보면 한 40만원까지 갔네요. 충분히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요.
현대모비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 그런데 뭐 이번 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뭐 접근할 만한 그게 아니라서 차라리 제가 현대모비스가 이런 때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지금은 들고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들고 가도 되겠지만 뭐 지금은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GS 리테일도 사실은 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죠. 앞으로 1인 가구 관련해 가지고요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당장 시점에 수급적으로 볼 때 접근하기는 좀 더 정리를 필요하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싶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금요일로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왔지만 지금 연기금에서는 이미 많이 물량을 들고 있고요. 또 그리고 크진 않지만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에서도 조금 들어왔어요. 이제 외국인들만 좀 들어오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주가 위치도 하나는 좀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그죠? 얼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업종도 이런 업종 많더라 입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슷하죠? 이 코리안이거든. 종목이 같은 종목 아니에요. 이건 하나고 이건 코리안인데 비슷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수급을 잠시 보면은 연기금이 80만 주 정도 최근 1분기에 매수를 했고요. 평균 매수 단가는 한 8,0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뭐 없는 돈 쥐어 짜내가 좀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뭐 사고 팔고 하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콜라니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봐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데 조금씩 올라왔죠. 괜찮은데 다른 종 워낙 이래 갭 상승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접근하기 좀 그렇다. 라겔락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괜찮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놓은 종목들 중에서 일단 다 정리를 해드리면, 세력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은 사실은 더 많지만 요것만 일단 보면 솔브레인, OCI, 한국금융지주, 현대모비스, GS 리테일, 한화, 코리안리, 삼성카드, 라겐나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한화하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요. 이번 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어떻게 결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큰 일이 있겠나 싶어요. 뭐 독일 차를 겨냥했는데 우리나라 차까지 굳이 끼워서 그렇게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신경정을 좀 세게 하네요. 게다가 홍콩 시위 같은 경우도 시진핑 추석까지 나서가지고 최후 통치까지 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 주도 조금 불안하긴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다 해결될 거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좀 뽑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카페에서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수술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정신이 조금 없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간이 좀 다시 날 것 같아서 차근차근 업종별로 하나하나 꺼내 가지고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